자, 이번 시간에 대해서 제4장 권리의 등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부의 구조는 우리가 일반 등기부는 표제부, 각구, 얼구가 있어요. 표제부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사실의 등기라고 그러죠. 각구는 소유권이고 얼구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의 등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크게 사실의 등기와 각구, 얼구의 등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표제부는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하고 각구는 바로 60일의 등기를 강제한다는 거. 자,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게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요. 그래서 자, 1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자, 92페이지 보니까 무슨 등기가 나와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출제가 돼요. 자, 보존 등기가 출제가 안 되면 등기법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존과 관련돼서 꼭 정리를 해줘야 되고, 자, 보존은 처음이야. 소유권은 각구죠.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것. 그러면 보존 등기와 관련돼서 꼭 확인할 거는 그래서 두 가지를 확인해야 돼요. 토지냐 건물이냐 이걸 꼭 확인해 두셔야 돼요. 자,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인지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인지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자, 보존은 그러면 보존은 처음이다. 그러면 첫 번째 원리가 나와요. 첫 번째 처음이다. 첫 번째 원리는 자, 보존은 자,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하는 게 원칙이다. 이걸 기억해 줘야 돼.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국가, 그 다음에 포괄승계인, A적 측면이라는 거 기억해 둬야 돼요. 또 하나는 두 번째와 관련돼서 건물이에요. 건물. 요 건물, 꼭 건물이라는 걸 확인해야 돼. 토지인지 건물인지. 자, 그러면 건물이 안에서 자, 건물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건물에 한한다. 이렇게 확인해 둬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가 관련돼서. 자,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확정 판결이죠. 그러면 확정 판결이에요. 자, 확정 판결은 몇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있죠. 그래서 원칙이 있고 A가 있어. 원칙이 있고 A가 있어요. 자, 원칙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뭐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처음을 확인해 줘야 돼. 그래서 확인 판결, 이게 원칙입니다. 확인 판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주토지다. 그러면 무주토지라는 것은 국가를 상대로 건물은 자, 건물은 시장, 군수구청장을 상대로 하게 돼요. 그럼 항상 우리가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확인하라.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야 돼. 토지인지 건물인지. 무주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무주건물은 시장, 군수구청장을 상대로 한다는 걸 확인해 두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확정 판결은 A적으로 그러면 이행 판결도 속하고 자, 형성 판결도 속한다라는 거. 자, 여기와 관련돼서는 네 번째예요. 네 번째와 관련돼서는 자,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자, 보존은 처음,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죠. 누가? 등기관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항상 원칙 A를 우리가 잡아놔야 돼요. 원칙은. 자, 미등기 부동산을 전제로 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법원이어야 되고 결론적으로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분 제한이어야 된다. 자, A적 조문으로서 미등기 부동산으로서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어. 임차권 등기 명령은 누굴 보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존 등기와 관련돼서 꼭 점검할 거. 요 네 개는 반드시 남겨놓고 토지냐, 건물이냐 이렇게 이제 꼭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숙지를 암기가 돼야 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도출할 수 있는 문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과 관련돼서 보존 등기는 등기에 문제가 없으므로 소유자, 즉 단독 신청이야. 특히 가로 2번에 가로 2번과 관련돼서 2번 직권 보존 등기 확인을 해 두시라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에 계약상 공용 부분. 계약상 공용 부분은 뭐만 둬요? 표제부만 두죠. 표제부를 말소해서 그러면 새로운 등기부를 개설해야 돼. 그래서 지체 없이 보존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자, 3번과 관련돼서 맨 밑에 제한이 있어. 그래서 자기 안 된다고 그랬죠. 자, 부동산 일부 안 돼. 보존 등기는 허용될 수 없고 중복 등기 안 된다. 그래서 92페이지 하단분에 1, 2, 3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93페이지와 관련돼서 역시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확인해야 돼. 건물에 대해서는 특히 그 마지막 칸의 건물, 그래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어디에 한한다? 건물에 한한다라는 걸 잡아두셔야 됩니다. 자, 대장상 소유자가 나와 있고요. 그 밑에 판결서가 나와 있어. 판결서로서 우리가 법원의 확인, 형성, 그 다음에 이행, 조서 다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꼭 조심할 거는 저 무주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고 무주 건물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야. 그래서 보존 등기와 관련돼서는 우리 반드시 출제되니까 자, 반드시예요. 보존 등기는 독자적 문제로 반드시 출제되니까 대비를 좀 해두셔야 된다라는 것. 자, 보존 등기와 관련돼서는 칠판에 적은 것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뒷장을 넘겨보시죠. 자, 판결과 관련돼서 이제 쭉 나와 있고요. 등기 실행과 관련돼서 94페이지 뭐예요? 가로 5번 등기 실행. 자, 보존 등기는 처음이죠. 등기원인과 등기원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게 94페이지 가로 5번에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가로 2번과 관련돼서 이제 네모 2번이네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이전 앞에 소유권이 붙었다. 자, 그때는 이제 주등기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주등기. 자, 소유권 이전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매매는 뭐예요? 등기 원인이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고요. 정의와 관련돼서는 등기 원인이야.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야.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잡을 거는 각구죠. 각구.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면서 특히 60일의 등기를 강조한다. 매매는 상무예요, 편무예요? 상무죠. 자,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정의는 편무계약이라서 자,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요거는 매매는 상무계약, 정의는 편무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최소한 요걸 우리가 잡아두고 자, 그래서 이제 소유권 이전과 관련돼서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94페이지 맨 밑에 부동산 거래계약과 신고결정 매매 목록.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매매 목록과 관련돼서 거래가액과 관련돼서는 그거는 32회 때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고 매매 목록과 관련돼서 역시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제공해주며 A적 측면으로 부동산이 1개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복수인 게 반드시 제공해줘야 돼. 그래서 매매 목록과 관련돼서 대표적인 연구 보존 장부라는 걸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와 관련돼서 그게 이제 가로 몇 번 있냐면 가로 3번이 있어. 가로 3번과 관련돼서 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게 있어요. 소유권 일부 이전과 관련돼서 이걸 이렇게 분석을 해 놓자고요. 자, 일부입니다. 소유권은 저 권리죠. 그래서 권리 일부를 지분이라고 그래.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란 바로 지분 이전 등기라는 걸 요거 포인트를 하나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란 기존의 소유권자가 존치하면서 지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것. 이걸 무슨 등기라고 그래?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가로 4번과 관련돼서 공동신청이네요. 공동신청. 자, 공유신청과 관련돼서 공동소유와 관련돼서 나와 있죠. 공동소유와 관련돼서. 자, 대표적으로 공동소유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뭐예요? 공유지분과 공유지분, 합유지분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정도는 최소는 알아야 돼. 공유지분은 등기가 돼요. 그러면 합유지분에 대해서는 등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유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갈 수 있고 합유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 그러면 합의 등기 시 합의라는 뜻만 표시해주면 되지. 합의라는 지분, 합유지분도 반드시 표시해준다. 이러면 X가 돼. 그래서 공유지분과 합유지분과 관련돼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페이지 95페이지 하단 부분에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공개 한번 보죠. 공유지분 기록한다. 합유지분 기록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할 수 있다. 합유지분은 할 수 없다.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등기가 되니까 할 수 있으며 합유지분은 할 수 없고요. 상속 등기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저당권과 관련돼서 할 수 없고요.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분 변경과 관련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요. 합유지분은 변경 등기라는 거 조심해야 돼. 합유지분은 즉 상속이 안 된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공동소유와 관련돼서 공동소유와 관련돼서 공유지분, 합유지분 꼭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과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그럼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란 즉 이 지분 이전 등기라는 걸 확인하고 자, 공동소유와 관련돼서는 꼭 합유지분인지 공유지분인지를 꼭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 자, 그러면 이제 4번, 5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수용 등기와 관련돼서 꼭 먼저 점검할 게 있어요. 수용 등기와 관련돼서는 자, 미등기를 수용했어요. 그 미등기를 수용했으면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자, 소유권 보전 등기야. 기등기와 관련돼서는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 미등기는 보전 등기요. 기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다. 그러면 수용 등기는 기등기인지 미등기인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수용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수용은 뭐라는 게 법률 규정이죠. 그래서 187조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자, 수용은 무슨 취득이죠? 원시 취득이네. 권리하자를 승계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주고 그러면 수용 등기 후 그 권리에 존재하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직감 말소가 돼. A적 측면에서 몇 개 점검하셔야 되고 그러면 수용 등기와 관련돼서는 진정성 확보로서 인감증명, 기타 등등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수용 등기와 관련돼서는 수용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자, 수용은 뭐예요? 자, 국가가 하죠. 그러니까 등기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어. 몇 조? 187조. 그러면 처분하려면 등기하죠. 그러면 수용 등기 원인은 물권 변동원, 즉 수용시, 재결시가 아니라는 거. 자, 수용과 관련돼서 이제 요 세 개 지문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죠.
자, 수용과 관련돼서 요 세 개가 자꾸 우리가 따져놔야 돼요. 그러면 수용이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수용은 요거 앞에 수용이죠. 요거는 수용이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즉 단독 신청이 돼. 자, 수용이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요걸 물어본 거죠. 그러면 요거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원칙적으로. 자, 직권 말소가 돼. 직권 말소. 언제나 직권 말소하면 틀려요. A적 정면이 있어요. 자, 수용 등기 재결 시효라는 건 말소. 요거는 말소로서 요거는 공동 신청이 된다는 거. 왜냐하면 말소는 권리를 잃은 자가 있으면 권리를 얻은 자가 있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용한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 수용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 이에 존재하는 권리의 말소, 직권 말소요. 수용 등기의 재결 실효에 따른 말소, 공동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자꾸 분석을 해 두셔야 돼.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수용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바로 동그라미 1번 단독. 자, 전부 서부와 관련돼서는 재결서, 협의서가 있을 거고, 자, 등기 실행은 등기는 토지 수용, 원인 일자는 수용 개시일이 될 거고요. 자, 4번과 관련돼서 직권 말소,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요거는 4번에 정리가 되어 있네. 자, 그럼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한다. 다만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이때 여역지 지역권을 조심해야 돼요. 그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서 전석이 인정되는 권리의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자,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것, 그 밑에 기억, 니은, 디귿 아주 정리를 잘 해놨어요. 수용인 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언이라는 소유권 이전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자, 님과 관련돼서 수용되는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즉 요역지 지역권, 성역지를 수용하면 직권 말소 대상이고요. 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되는 권리,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자, 재결 실효를 원인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요거 조심해야 돼. 요거는 공동 신청이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수용 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미등기냐 기등기냐를 따져주셔야 되고, 그러면 수용 등기로 보존 등기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미등기냐 기등기냐. 자, 수용한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 수용한 소유권 이전 등기 권리에 그 이에 존재하는 권리의 말소는 원칙상 직권 말소요. 자, 수용 등기의 재결 실효에 따른 원칙상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공동 신청이 된다라는 것. 자, 그러면 96페이지와 관련돼서 수용 등기. 자, 그 정도 한번 정리해주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진정명의회복. 그러면 이제 진정명의회복 하면 기본서에서 우리가 강의하기 때문에 지금은 4개 정도를 우리가 숙제해 놓자고요. 진정명의회복 등기. 자, 갑자기 명의가 들어오니까 자, 계약이 아니다라는 거. 자, 두 번째 대가성이 없어요. 대가성이 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세 번째와 관련돼서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회복 등기.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고, 자, 등기 원인일자. 이때는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 네 번째와 관련돼서는 또 확인해 둘 거는 진정명의회복 등기와 관련돼서는 이전의 의미가 아니죠. 즉, 말소의 의미야. 그래서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거 조심해서 달아줘야 돼. 이때는 이전의 의미가 아니라 즉 말소의 의미다. 그래서 물청이라는 걸 잡아두셔야 돼. 자, 그러면 전천 시간에 우리 서류와 관련돼서 계약이 아니다. 그러면 거민계약서의 대상이 될 수 없고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의 대상이 아니고 대가성이 없다. 그러면 토지거래 과정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러면 진정명의회복 등기와 관련돼서는 페이지 97페이지 상단에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만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특히 이제 서류와 관련돼서 우리 3번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4번과 관련돼서 특히 등기 원인 일자는 기록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전에서 동그라미 쳐놓고 그 밑에다가 이전은 통상 최청인데 즉 이전은 진정명의회복 등기 이전은 등기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거. 자, 등기 청구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물청과 최청이 있어요. 물청이란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좋아요. 최청은 뭐라고 그랬어요?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할 때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물청과 관련돼서 통상 말소와 법정은 물청이요. 자, 그러면 이전과 설정은 최청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전이 들어가더라도 최청이 아니라 물청이라는 거. 그럼 진정명의회복 등기와 관련돼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자 97페이지 하단에 97페이지인가요? 예. 하단 맨 밑에 있죠. 유정. 자, 유정과 관련돼서 유라는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자, 유정 등기와 관련돼서 또 하나 잡을 거는 항상 뭘 봐라. 자, 포괄 유정인지, 자, 특정 유정인지를 우리가 보셔야 돼. 특정 유정인지. 유정은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포괄 유정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민법 187조 사유가 되고요. 특정 유정은 등기가 돼. 186조. 포괄 유정은 뭐하고 같아요? 의미가 그렇다고 그러지. 반드시 의미, 상속의 의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정 유정과 관련돼서는 매의 의미가 있다고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히 요 포괄 유정과 특정 유정과 관련돼서는 자, 뭘로 연결돼요? 바로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연결이 된다는 걸 조심해야 돼. 자,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는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하는 게 원칙이야. 그러면 예적으로 국가 포괄 승계인이 있어. 그러면 포괄 승계인은 즉 포괄 유정자는 즉 포괄 승계인이 됨으로써 직접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특정 유정자는 포괄 승계인이 아니죠. 그럼 상속인 앞으로 보전 등기하고 이전 등기 형식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유정 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포괄 유정과 특정 유정이 있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첫 번째 유언이라는 거야. 유언.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바로 유언 집행자라는 거야. 집행자. 자, 세 번째는 유언장이야. 유언장과 관련돼서 유언장. 자, 유언과 관련돼서는 유언이라는 것은 자, 유언으로 무상 자, 무상으로 정리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 개인가 돼요. 그래서 요 다섯 유정이 돼. 자, 여기와 관련돼서 유언 집행자가 있어. 유언 집행자가 있으면 자, 수정자가 있죠. 그러면 수정자가 있음으로써 이때는 언제나 공동 신청이 돼. 그래서 요 의미와 관련돼서 우리 암기 코드를 하나 만들었었죠. 유공. 유정은 언제나 공동 신청이야. 자, 포괄 유정이든 특정 유정이든 개의할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공 잡으라고 그래서.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언 집행자와 관련돼 유언장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자기도 되고 유언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원도 되죠. 근데 포괄 유정은 그래서 포괄 유정은 자기 전원 다 돼. 그래서 전원 보상신 그 다음에 자가용 자점포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딱 정리해놔야 돼. 그러면 우리가 97페이지 유정 등기와 관련돼서 항상 이렇게 뭐예요? 딱 해야 돼. 자, 유정은 포괄 유정과 특정 유정이 있다. 포괄 유정은 187조, 특정 유정은 186조고 이렇게 잡아서 유공 잡아야 돼. 자점포 잡아줘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가로 7번과 관련돼서 유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정과 관련돼서 그러면 종류와 관련돼서 특정 유정 등기하여야 186조, 포괄 유정은 187조가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 놨고요. 자, 공동신청이야. 공동신청 잡아두셔야 되고요. 자, 거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거기 니은과 관련돼서 포괄 유정과 관련돼서 옆에 자점포 이렇게 이제 써 두셔야 됩니다. 자, 혈액 발생과 관련돼서 연은 죽어야 돼. 사망 시 혈액이 나타나요. 그래서 특별 혈액 요건이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유증은 사망 시에 나타나. 그래서 사망 시 특별 효력 요건으로서 유증은 유증은 언제나 가등기 대상이다. 이러면 틀려요. 유증은 사망 후에만 혈액이 나타나. 그래서 유증은 사망 전에는 가등기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유증 등기와 관련돼서 그렇게 이제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방법과 관련돼서 등기된 부동산. 유증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모두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고 거기에다 포인트를 잡아요. 유증으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자, 미등기와 관련돼서 특정 유증자는 상속인 앞으로 보전 등기하고 이전 등기 형식으로 나타나야 돼. 자, 98페이지 그래서 포괄 유증은 미등기 부동산을 직접 보전 등기를 등기할 수 있죠. 그게 바로 포괄 유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괄 유증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유증 등기는 특정 유증이냐 포괄 유증이냐 꼭 확인하면서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야 돼. 자, 그렇다면 진정명의회복 등기 계약 X 그 다음에 대가성 없고 등기원 일자 X고 물청이다. 자, 유증 등기와 관련돼서 포괄 유증이냐 특정 유증이냐 꼭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한매 특약 등기라는 게 있어요. 한매 특약 등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98페이지와 관련돼서는 요거 이제 98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한매 특약 등기. 자,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페이지 99페이지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매 특약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 한매 특약은 자, 32회 때 출제가 돼서 자,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이제 올해 자 33회 때 반드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신탁 등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두셔야 돼. 자, 그러면 한매 특약 등기하고 신탁 등기는 꼭 비교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한매 특약 등기. 자, A가 B한테 이렇게 써줬어요. 그러면 요거는 소유권 이전이죠. 소유권 이전. 자, 이렇게 반대로 써주는 것. 이게 바로 한매 특약이에요. 한매 특약.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매도인이 되고요. 매도인. 이 사람이 매수인이 돼. 자, 써줬다가 그 다음에 되돌려 써주는 것. 이게 한매 특약 등기야. 자,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는 A가 B한테 이렇게 써줘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야. 소유권 이전. 그러면 이렇게 한 방 더 써줘요. 이게 바로 신탁 등기가 되죠. 신탁 등기. 자,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이탁자, 수탁자가 돼. 이탁자, 수탁자가 돼. 수탁자가 돼. 그러면 우리 한매 특약 등기와 신탁 등기는 그러면 이제 요 그림을 보고 이렇게 비교를 해놔야 돼. 비교를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하살이 몇 방이에요? 2방이야. 동시 신청이야. 하살방이 다르죠. 그럼 신청서는 따로따로 별개의 신청서야. 즉 일괄 신청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러면 자, 동시 신청 위반 사유가 된다면 그때는 뭐예요? 2호 사유로 각하게 되고요. 한매 특약 안 보이죠. 그래서 보이죠. 그러면 한매 특약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대항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탁 등기, 하살이 2방, 동시 신청이야. 자, 그러면 하살방이 같아요. 그래서 동일한 신청서야. 즉, 일괄 신청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 신탁 등기 위반 사유에 동시 신청 위반이 된다면 그때는 몇 호로 각하해요? 자, 5로 각하하게 된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요 B라는 사람은 대내적 관계, 대내적 관계와 자,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자로 신탁 등기가 됩니다. 대내적 대외적 관계,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즉 수탁자가 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더 하신다면, 그러면 봐봐요. 이렇게 가렸죠. 보이죠? 그럼 신탁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그러면 대항력이 발생해. 여기는 그러면 동시신청, 동시신청 같네요. 자, 한매특약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대항력이 발생하고요. 여기도 대항력이 발생한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근본론을 우리가 따져보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주가 돼요. 주. 요거는 종이 돼. 주종의 관계가 성립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첫 번째. 자, 한매권은 채권이야. 한매권은 채권. 자, 채권이에요. 자, 두 번째는 한매권과 관련돼서는 즉 한매라는 것은 채권이고요. 한매권은 또 우리가 잡아둘 거는 즉 종된 계약이 되는 거야. 종된 계약이 되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세 번째는 예약 완결건이 돼. 그래서 예약 완결건이라고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되고, 자, 네 번째와 관련돼서는 우리 한매 특약 등기는 매도서, 요거는 매도 담보가 돼. 매도 담보. 자, 담보, 변칙 담보죠. 그래서 부동산은 몇 년? 자, 부동산은 그래서 5년, 동산은 몇 년이 되느냐? 3년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한매권은 채권으로서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한매권도 재산권으로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종된 계약일이 즉 부기등기로 이루어지네. 그러면 요거는 주등기, 요거는 부기등기, 각구의 부기등기로 이루어지고 한매권도 양도할 수 있다. 그러면 요때는 7-1에-1, 즉 부기등기와 부기등기가 가능하다. 예약 완결권으로서 한매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한다면 요때는 그래서 행직, 직권 말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행직 하나 나와요. 자, 부동산은 5년이요. 동산은 3년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 32회 때 출제됐다며요. 그러면 한매 특약 등기에서 뭐예요? 필요적 기록사항이 출제되죠. 한매 대금과 비용. 돈이라는 것은 소송의 씨앗으로서 뭐예요? 원칙적으로 필요적 기록사항이라고 그래서 자, 예적으로 지상권, 지역권의 지료는 임의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매 특약 등기와 관련돼서 요 4개가 떠올라야 된다는 거. 자, 이번에는 그러면 신탁 등기는 그러면 첫 번째. 자, 주된 계약이 돼. 자, 주된 계약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매 특약은 즉 대가성이 없어요. 대가성이 없고. 자, 여기에 대해서 세 번째. 수인의 신탁 재산이에요. 그러면 수인의 신탁 재산은 요거는 합유가 된다라는 거 조심해야 돼. 공유가 아니라 합유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니까 한매 특약 등기는 주등기로 이루어지고, 자, 주된 계약이니까 즉 가등기 대상이 되고, 계약이니까 금인계약세의 대상이 돼요. 대상이 된다. 자, 계약이니까 즉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대상이 되고, 대가성이 없어. 그러면 자, 토지거래 허가증에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면 항상 신탁 등기와 한매 특약 등기를 문제를 풀 때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 주셔야 돼. 자, 그러면 자, 98페이지 한매 특약 나와 있죠. 자, 신청과 관련돼서 자, 동시 신청 줄쳐놓고 자, 공동 신청, 특히 공동 신청과 관련돼서 요 부분에 대해서 얘가 권리자라는 걸 조심해야 돼. 요 권리자, 의무자, 요 관계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신청 정보. 자, 필요적 기록상 우리 작년에 출제됐고요. 32회 때. 자, 정부 정보와 관련돼서 그러면 정부 정보와 관련돼서는 아직 소유권이 확보 넘어가지 않았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매 특약 등기에서 인감 정명과 등기 필정은 재건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로 4번에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등기 실현과 관련돼서는 적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나와 있고, 자, 한매 특약 등기 말소 동그라미 쳐놓고, 그래서 한매권 행사는 직권 말소라는 거. 그래서 행직 잡아두시라고. 자, 그러면 한매 특약 등기와 관련돼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딱 해놓으셔야 돼요. 지금 요 칠판에 있는 것은 꼭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99페이지 신탁 등기 그 옆에 그림돼서 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동시신청, 즉 일괄신청이에요. 특징은 단독신청. 그러면 신탁 등기는 앞에다 줄쳐놔요. 신탁재산에 속하는. 그러면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수탁자가 되거든. 단독. 자, 대의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정부와 관련돼서 신탁 업무가 나와. 그러면 부동산이 여러 개 동그라미. 그러면 신탁 업무도 여러 개, 즉 별개가 돼야 된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등기 실행과 관련돼서 하나의 순위 번호 줄쳐놓고. 자, 수탁자가 여러 명이래. 그럼 밑에서 합유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제, 자, 수탁 등기는 공동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 가로 4번에 동그라미 4번이네. 그래서 주등기로 이루어진다는 걸 정리를 딱 해놨을 거예요. 자, 신탁의 변경이 쭉 나와 있고요. 자, 저 밑에 가로 5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신탁 등기 말소 이렇게 나와네. 자, 신탁 등기 말소 등기는 권리 이전 또는 말소의 수탁자, 고유 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신청과 함께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 100페이지 하단부에 나와 있고요. 자, 101페이지 가서 등기한이 권리 이전 말소 등기,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자, 신탁 등기 말소를 할 때 하나의 순위번호, 역시 하나의 순위번호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매 특약 등기, 매도 담보고, 신탁 등기 그림을 생각하라. 그러면 한매 특약 등기가 올해 32회 때 출제됐다. 그러면 신탁 등기는 올해 반드시 출제 예상이 되니까. 그러면 자, 소유권 보존 등기 확정이 됐어요. 신탁 등기도 거진 확정이 됐다라는 걸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제2절 소유권 A 등기가 있네. 자, 소유권 A 등기로서 특히 이제 월구와 관련된 것들이죠. 월구. 특히 여기는 뭘 잡아라? 뭘 잡아야 돼? 자, 필요적 기록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줘야 돼. 그러면 일단 필요적 기록사항을 하기 전에 대표적인 자, 용의권 등기. 자, 용의권과 관련돼서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자, 5개가 있어요. 지상권. 두 번째, 자, 구분 지상권.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권, 전세권. 자, 임차권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용의권은 5개로서 특히 이제 필요적 기록사항을 우리가 잡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상권에 대해서 필요적 기록사항은 뭐냐? 자, 대표적으로 범위, 그래서 목적, 이게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자, 나머지는 임의적 기록사항이 되고요. 그럼 약정이 있으면 기록해줘야 되고. 자, 구분 지상권과 관련돼서 뭘 우리가 잡아야 돼? 그래서 토지의 상하의 범위,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돼. 상하의 범위, 필요적 기록사항이네. 자, 지역권과 관련돼서는 범위네요. 범위, 그 다음에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역지 표시, 반드시 기록해줘야 돼. 여역지 표시. 자, 전세권과 관련돼서는 역시 범위. 여기에서는 뭐예요?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전세금이 돼. 전세금. 전세금은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자, 임차권과 관련돼서는 범위,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차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임차권에 있어서 범위, 요거는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할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그러면 특히 요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자, 추가가 될까요? 자, 구분 지상권은 범위, 목적, 구분 지상권은 토지의 상하의 범위, 목적, 여역지 표시, 범위, 전세권, 범위, 차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적 기록사항을 정리를 하나 해놓고 각각의 이제 특징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지상권과 관련돼서는 역시 뭐예요? 바로 지상권은 자, 몇 개 이제 정리해 보자. 지상권은 자, 지분과는 친하지 않아. 그래서 지분 X야. 지분 X. 자, 지분 X. 자, 부동산 일부도 설정이 가능하고 전부도 설정이 가능하대. 그러면 일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해 줘야 돼. 도면은 전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부분지상권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적어놔야 돼. 수목과 친하지 않아요. 자, 수목이 나오면 무조건 X야. 자, 그러면 토지 상하의 범위가 명시하니까 우리 부분지상권은 도면은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자, 지역권과 관련돼서 역시 범위, 역지 표시, 역시 지분하고 친하지 않고요. 전세권과 관련돼서 범위, 전세권, 특히 전세권은 농지가 뭐예요? 친하지 않아요. 역시 지분도 친하지 않죠. 농지 대표적으로 기억해 두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임차권은 특히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어. 명령이 들어갔다 해서 무조건 명령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때는 대표적인 촉탁 등기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영유권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죠. 자, 영유권 외의 권리로서 거기 이제 쭉 나와 있고요. 자, 필요적 기록상 그 밑에 목적과 범위 확인해 놔요. 자, 지역권에 있어서 목적과 범위, 요역지 표시, 전세권 범위, 차임과 범위는 특별히 살려놓으셔야 되고, 자, 저당권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좀 이따 배우겠지만 일단 여기서 확인해 주죠. 채권액, 채무자, 저당권의 목적인 소유권 A 권리의 표시. 자, 건저당과 관련돼서 채권 최고액 항상 단일 기록이고요. 채무자, 등기 원인, 저당권 설정 계획에는 취지, 저당권 표시, 채권액, 채무액. 자, 한매 특약 등기와 관련돼서는 우리 32회 때 출제가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재산권과 관련돼서 이 동동 신청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용과 관련돼서 일부 전부 확인해야 돼. 일부와 관련돼서는 도면 전부 요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권과 관련돼서 공동 신청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성역지와 관련돼서 성역지는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요역지는 대표적으로 직권 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성역지는 일부 전부, 그 다음에 이중도 가능하고, 자, 요역지는 한 필지의 전부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자, 특히 가로 3번에 우리 102페이지 가로 3번의 내용에 대해서 지상권, 전세권자도 바로 지역권 할 수 있죠. 즉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 정도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승계 실행과 관련돼서 성역지는 신청이야. 요역지는 직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요거 한번 확인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전세권과 관련돼서 전세권 나와 있죠. 전세금을 지불하고 자,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전세권. 자, 가로 3번에 5개 이상 공동 전세 목록을 첨부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03페이지 가로 4번에 1번의 전세권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 그러면 양도액을 표시해 줘야 되겠죠. 자,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는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어. 전에는 할 수 없겠죠. 다만 완료에는 양도할 수 있다라는 것. 양도가 될 때는 맨 밑에 양도액을 표시해 준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관련돼서 우리 용익권과 관련돼서 요거 반드시 우리가 잡아둬야 돼. 지상권, 목적 범위, 구분지상권, 토지의 상하의 범위, 지역권은 목적과 범위, 그 다음에 또 하나 잡을 거는 요역지 표시, 전세권은 전세권과 범위, 임차권은 차임 범위, 요걸 반드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 거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